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9년 4월 10일 시행한 고3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소설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특히 이제 3등급 이하가 되는 학생들은 이 고전소설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상황 이해도 잘 안 된다 라는 학생들이 좀 있죠.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이 고전소설을 해설하면서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 원래 그 수경낭자전은 여러분들 그 염정소설입니다. 이 염정소설이라는 건 여러분들 사랑을 소재로 한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소설이 염정소설인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소설 중에 하나가 운영전, 그 다음에 영영전, 그 다음에 숙향전, 이런 소설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면 꼭 알아두셔야 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고전소설이 4가지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개인 창작품이 있고요, 영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염정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정소설도 여러분 출제 가능한 소설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운영전은 이제 궁녀하고 한 선비의 금지된 사랑이죠. 그래서 궁녀는 외곽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운영이라는 궁녀가 이제 김진사를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 안평대군한테 발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 운영은 자살하고요, 김진사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이 비극적 결말입니다. 근데 영영전은 운영전하고 결말이 달라요. 얘는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거의 줄거리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경낭자전하고 가장 유사한 건 바로 이 숙향전이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는데, 소설은 여러분들 무슨 문학이냐면 갈등문학입니다.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야, 소설에서 뭐가 중요하니? 이렇게 물으면 대답들을 잘 못합니다. 원래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화를 보러 가서 영화가 끝나고 탁 나오면서 머릿속에 남겨야 될 건 줄거리도 중요하지만, 이 소설에서 가장 주된 갈등이 뭐냐,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지 주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소설의 주제를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가장 중요하다. 알았죠? 이 수경낭자전을 읽다 보면 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갈등의 원인을 만든 건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선군 때문입니다.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약을 좀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소설을 요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심 사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지문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소설은 대부분 이렇게 3덩어리나 2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파악해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됐죠? 지금부터 그럼 수경낭자전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전소설이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고전소설을 먼저 경험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계교재 수능 완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수능 완성 교재에 나와 있는 고전소설을 경험하시면 여러분들 수능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문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뭐 다른 교재를 볼 필요는 선생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출제된 소설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줄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있으면 혹시나 낯선 소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경낭자전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인물을 파악하면 선군이 있습니다. 선군이 다음날 또라는 말이 있어요. 서울로 향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으나 낭자 생각에, 낭자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둘은 여러분 부부 사이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낭자 생각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겨우 50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으나 저녁밥을 먹고 혼자 여간방에 쓸쓸히 누워있으니까 낭자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서 마치 병이 날 것 같은지라 선군의 낭자가 신신당부하던 말을 무시하고 또 하인들 몰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됐죠? 이 선군이 담장을 넘어서 방에 들어오니까 낭자는 깜짝 놀라죠.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 중심 내용은 일단 선군이 서울로 가다가
알았죠? 서울로 가다가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이유는 여러분 자기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돌아온 겁니다.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선군이 담장을 넘어서 낭자의 방에 들어오니까 낭자 크게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낭군이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잊지 못해서 이처럼 밤에 왕래하십니까? 만일 이러다가 도중에 천군 같은 귀한 몸에 병이라도 생기면 어찌합니까? 낭군이 끝내 저를 잊지 못할 것 같으면 내일 밤에는 제가 낭군을 찾아가겠습니다. 아니, 둘이 지랄을 해요. 알았죠? 이제 둘이 아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됐죠? 근데 낭자는 귀중에 처자로 밤에 다니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먼 길을 왕래할 수 있겠어요? 그러하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 이어서 낭자는 그림을 하나 내줍니다. 알았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자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자기의 모습. 이해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하나 누구한테 주면서 성군한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그림은 제 용모를 그린 것입니다. 도중에 혹시 이 그림에 빛이 변하거든 제 몸에 이상이 생긴 줄 아세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벌어질 사건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뒤에 수경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그림의 색깔이 변하고 이 선군은 이 그림의 색깔을 변한 걸 가지고 내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뭐 이런 사건들이 뒤에 등장하지 않겠어요? 됐죠? 하고 서로 이별하려고 할 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선군이 결국 서울로 가다가 아내가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제 그림을 하나 받아서 떠나려고 할 때입니다. 알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내용은 결국 선군이 결국 낭자를 보러 집으로 돌아왔고 결국 그림을 받아서 서로 뭐 하려고 하는 때다? 헤어지려고 하는 때 됐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때 마치 상공이, 이 상공은 누구냐면 이제 선군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이제 낭자의 시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공이 동별 땅을 지나다가 낭자의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가 결국은 갈등의 계기고 밑에부터는 갈등이 뭐 되기 시작하는 겁니까? 고조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밑에 이상하다. 낭자는 절개 있는 여자인데 어찌 외간 남자를 만나리요? 또한 우리 집 담장은 높고 하인이 1000여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외간 남자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냐? 됐죠? 아니 이럴 수가 없어 하면서 의욕과 분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요 대사는 바로 요게 있는 거죠. 요 대사에는 바로 의욕과 분함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쓸데없이 여러분 이런 대사가 나오면 머릿속에 이게 무슨 심리가 들어있을까? 여기 보면 여러분 서술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돼요. 알았죠? 의욕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처소로 돌아가더라. 낭자는 시아버님이 문 밖에 오신 줄 알고 또 아이를 달래는 척하면서 말하기를 아가야 이제 밤이 깊었으니 어서 자자 하면서 끝내 낭군이 온 자취를 감추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선군이 낭자가 보고 싶어서 왔다가 그림을 가지고 이별할 때 상공이 결국은 이 수경 낭자의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결국 뭐를 갖게 되는 장면이 의욕을 갖게 되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교재 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약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중심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소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영화 딱 보고 나면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인물, 됐죠? 가장 중요한 갈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설도 똑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시아버님이 처소에 돌아가신 뒤에 낭자가 선군을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시아버님께서 낭군이 왕래한 줄 알고 수시로 창밖을 순찰하오니 바삐 가세요. 선군은 슬픈 마음을 억누르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공이 낭자를 불렀습니다. 됐죠? 너 일로 와봐. 네 방에서 남자 목소리 들리는데 뭐 이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낭군이 서울에 간 뒤로 혹 도적이 들까 해서 내가 집안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내 처소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의욕이 좀 있다. 그런데 또 어젯밤에 내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어찌된 일이냐? 이에 낭자가 대답하길 밤이는 심심하기에
매월이를 불러서, 이 거짓말한 거죠 사실. 매월이를 불러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찌 외간 남자를 방해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상공은 자기의 의혹을 며느리를 불러서 확인해 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상공은 낭자의 말을 듣고 일단 마음이 놓였으나 그러나 자기가 분명 낭자의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지라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매월이를 부릅니다. 너 매월이 일로 와봐. 됐죠? 그래서 너 요사이 낭자 방에 갔었니? 아니요. 됐죠? 소윤이 몸이 피곤해서 안 갔는데요. 상공이 더욱 수상히 여겨서 매월이를 꾸짖으면서 말해요. 요 며칠 사이에 밤마다 낭자의 방에서 야 외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내가 낭자에게 물으니 밤에 심심하여 매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너는 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으로 이상하다. 어떤 놈이 낭자의 방에 드나드냐 간통을 하는 것은 틀림없다. 너는 그래서 낭자의 방을 감시하고 있다가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나한테 알아오너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상공이 결국은 이제 누구를 매월이를 만났고 이 매월이한테 여러분 결국 진상을 파악해서 보고해라.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밑에 이에 매월이 상공의 명을 받고 밤낮으로 낭자의 방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도록 낭자의 방에서 이상한 자취는 없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중략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낭자는 질투하던 첩 매월이가 있다. 이 매월이가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낭자를 질투하던 첩 매월이 하원, 하인, 돌쇠와 함께 모야에서 낭자 몰래 외간 남자를 만난다며 상공을 속입니다. 그럼 이제 갈등은 점점점 뭐 되겠어요? 고조. 됐죠? 그래서 매월의 말을 믿게 된 상공은 분노해서 낭자를 신문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낭자는 시아버지로부터 이제 혹독한 신문을 받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매를 맞아서 갈기갈기 찢긴 살까 죽은 죄 없는 사람이 죽기를 재촉하니 누명을 벗기 어려운 낭자의 신세도 가련하고자 누명을 쓰고 어찌 더 살 뜻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작가 개입이라고 하죠. 원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작가가 작품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낭자는 겨우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셨다며 이렇듯 크게 나한테 분노를 화를 내시는데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님께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옵소서. 제 몸이 비록 세상에 내려왔으나 제 절개는 얼음과 눈과 같고 곧고 깨끗합니다. 저 또한 두 지아비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난군과 저는 하늘이 정해준 인연입니다. 운명입니다. 분명하거늘 어찌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육례를 갖추지 않은 며느리라 할지라도 어찌 제게 이처럼 흉한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저 아닙니다, 제발.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매월이가 결국 돌쇠하고 함께 됐죠? 결국 낭자를 위기에 빠뜨리고 이 낭자는 결국 자기는 죄가 없다고 시아버지 앞에서 변명을 하죠.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본 게 분명해. 쟤 더 때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하며 목 놓아 서럽게 우니까 그 불쌍하고 애달픈 모습은 이것도 똑같죠. 불쌍하고 애달픈 모습은 참아볼 수 없더라. 이것도 뭐죠? 작가 개입입니다. 그러나 상공은 낭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더욱 꾸짖으며 재산가의 규중에 외간 남자가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일인데 하물며 내 방에 외간 남자가 출입한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찌 범상하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것도 사실은 아니죠. 직접 본 건. 하고 하인에게 호령합니다. 이때 각별히 심하게 매질해라. 상공의 명에 따라 하인들이 낭자를 매질하니 꽃처럼 고운 낭자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고 눈처럼 하얀 피부에서 피가 샘솟습니다. 낭자 혼미한 가운데 겨우 정신을 차려 다시 또 여쭙습니다. 나 죄 없어요. 됐죠? 그래서 사실 그 사이 낭군이 2번 왔다 갔습니다. 이거 왜 얘기 안 한 겁니까, 사실은? 이제 혹시나 이제 자기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야단 맞을까봐, 알았죠? 그래서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얘기하죠. 낭군이 과거 보러 떠났나? 과거 시험 보러 떠난 거네. 시험 보러 떠난 날 겨우 30일을 가서 숙소를 정했는데 저를 생각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제가 이리이리 달래서 보냈다. 그런데 또 다음 달 또 왔다. 낭군이 돌아오셨기에 제가 억지로 내보냈다. 제가 이 일을 숨기고 즉시 알지 못한 것은 부모님의 꾸중이 있을까 두려워서다. 됐죠? 다 이유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귀신이 시기하고 조물주가
특이한 탓입니다. 다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누명을 쓰고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제가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아뢰며 결국 낭군의 얼굴을 어찌 마주하겠습니까?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이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데 결국 낭자와 자식을 생각해서 참아 죽지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내용을 보면 일단 세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선군이 일단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사건,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상공이 며느리 의심, 이해됐죠? 그리고 결국은 낭자는 결국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다 인과관계가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소설을 읽을 때 다 읽고 나면 이렇게 중심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져야 됩니다. 많은 걸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그것들이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소설을 요약하고 소설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됐죠?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이 소설 뒷부분에 가면 이제 수경은 이렇게 결국 이제 의심을 받죠. 자기 방에 가서 여러분들 가슴에다 칼을 찌르고 죽습니다. 알았죠? 시아버지 놀랬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아니 시체가 안 움직여요. 알았죠? 그리고 나중에 선구는 과거 시험 보러 갔다 자원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내가 죽어 있는 겁니다. 가슴에 칼을 꽂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 내보내고 여러분 결국 아내 옆에서 내가 왔어. 이제 당신 이제 그만 한을 풀고 이제 죽었으니까 저승으로 가야지 하고 이제 가슴에 있는 칼을 선군이 빼줍니다. 빼줄 때 갑자기 새 한 마리가 가슴에서 툭 튀어나와서 날아가면서 매월이다 매월이다 이러고 날아갑니다. 매월이라고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선군이 이상해서 매월이를 붙들어서 결국 매월이를 문초합니다. 야, 너 사실대로 얘기해봐. 너 좀 이상해. 그래도 매월이를 두드러 패죠. 알았죠? 그래서 결국 매월이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결국 이실직고 합니다. 사실대로 밝혀요. 그래서 돌쇠 불러요. 알았죠? 그럼 결국 매월이 죽여버립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결국 낭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이 수경낭자전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한 결말로 끝나요. 비현실적 장면이 들어있는 작품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요약한 걸 가지고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인물의 독백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상공의 독백을 통해서 의욕, 그 다음에 분노라는 심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 이런 소설은 여러분 원래 김만중이 쓴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대표적입니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 당연히 있죠. 누구하고 누구의 갈등이 지금 대표적입니까? 상공과 낭자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너 간통했지?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서술자 개입 아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있고요. 인물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낭자의 모습을 묘사하죠. 그래서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냅니다. 살이 갈기갈기 찢겼다. 뭐 이런, 그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40번 문제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이건 이제 줄거리 파악이 정확히 해야 되죠. 선구는 낭자가 당부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낭자가 당부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온 건 아니죠. 이건 여러분 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군의 요청에 따라 낭자는 자신의 용모를 요청에 따라 틀렸죠. 그죠? 이게 정확히 여러분들 답이 아닌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혼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이런 걸 정확하게 다 선택지별로 분석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고 왜 답의 근거인지.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정확하게 답만 찾으면 됩니다. 됐죠? 상공이 선군을 꾸중할 것이 걱정되어 낭자는 매월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선군이 방문한 사실을 상공에게 숨기기 위해서 낭자는 아이를 달래는 척했다가 답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은 매월이 최근에 낭자의 방에 가지 않는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매월이를 불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낭자의 방에 가지 않은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매월이를 부른 건 틀린 말이다. 4번이 답이었다. 쉬운 문제였어요, 다들. 그 다음에 41번 문제는
수경낭자전에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 보세요. 수경낭자전에 남성은요, 입신양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간 거예요, 성군이. 그 다음에 여성은요, 정절을 지켜야 돼요. 이게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이게 결국 남자하고 여자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군은 사실은 집이 아주 잘 살아요. 근데 과거 시험 볼 필요 없는데 과거 시험 봐야 된다는 거야. 결국 과거 시험 보러 가면 아내하고 헤어져야 돼요. 결국은 이 여자는 또 이 남자와 헤어져서 결국 남편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야 돼요. 알았죠? 결국 남자하고 여자가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여성들은 폭력적 억압을 당하기도 했는데 비극적 삶을 살아가던 여성들은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을 꿈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런 억압적 욕망을 표출했습니다. 이게 수경낭자전이에요. 그럼 수경낭자전에서 갈등이 생긴 이유는 결국 남자한테 입신 출세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여성한테 정절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 이런 갈등의 원인이었다. 그럼 이게 주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낭자가 선군을 위로하고 선군이 슬퍼하며 숙소로 돌아가는 것에서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이 있죠. 낭자가 상공의 명의에 의해서 밤낮으로 방을 감시하는 것은 여성들이 자유롭지 못한 삶이죠. 낭자가 하인들에게 매질을 맞는 것은 당하는 것은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이 비극적인 삶이 나타난 건데 대체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혼동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선군이 낭자와 이별하기 싫어함에도 과거보로 떠나는 것에서 입신 출세를 요구하는 남성의 삶이죠. 3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낭자가 상공의 꾸짖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에서 선군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해서 고난을 겪는 모습이다. 이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이건 틀린 말이죠. 그죠? 답이 그래서 5번이 답이 돼 있죠. 결국 하인들한테 매질을 당하는 것 자체는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여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 대체로 3번을 혼동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한테서 정절을 강요당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폭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은,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한자성어가 이게 나왔는데, 요즘 여러분 최근 한 2년 동안 한자성어가 수능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또 이제 출제를 해버리면 학생들은 이제 와서 선생님 한자성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제 4월 달에 한 번 나오고 나면 뒤에 6월 달, 7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한자성어는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수능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한자성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혹시나 문제집을 풀다가 이제 한자성어들이 나오면 그때 나온 단어들만이라도 머릿속에 암기를 좀 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기억에 드러난 낭자의 심리는 뭐니? 원통하죠. 억울하죠. 그죠? 그게 바로 1번이 답이에요. 이 각골통환이란 말이 여러분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뜻합니다. 알았죠? 원통함을 뜻해요. 1번이 답입니다. 이건 여러분 답이라도 정확히 좀 암기했으면 좋겠다. 맥수지탄은 고국의 멸망을 한탄, 수구초심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풍수지탄은 효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다. 해설지의 뜻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의 뜻만이라도 좀 알아두시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한자성어를 뭐 공부하고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됐죠? 원래 여러분 한자성어가 예전에 출제되면 꼭 고전 소설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단어, 어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설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소설도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된다. EBS 수능 특강 교재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오면 거기에 있는 작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요약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갈등이 나타나고 그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 지문과 지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좀 낯선 소설이 나오더라도 익숙하게 고전 소설을 요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 잘 하시고 고3 학생들은 특히 5월 달에는 여러분들 힘을 내서 6월 모평을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서 6월 달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